안녕하세요. 한국서양음악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송무경 교수입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 오페라단의 아이다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저희 한국서양음악학회와 세종문화회관이 함께해서 오페라 아이다 관람 전 알고 가시면 좋은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입니다. 아이다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당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전쟁 중이었어요.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일했는데 아이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인은 이집트의 공주 암네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같은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 라다메스와 아이다는 서로 사랑하지만 라다메스는 아이다의 조국을 공격한 적군의 장군이고 아이다는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죠. 암네리스는 라다메스를 사랑하지만 그의 마음이 아이다에게 있음을 눈치챕니다. 질투심은 점점 커지고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숨막히는 긴장으로 치닫습니다. 라다메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개선행진곡, 금관악기의 힘찬 선율, 화려한 군무, 그리고 웅장한 무대 장치가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장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암네리스와의 강제 혼인 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나일강 기슭에서 아이다와 라다메스는 비밀리에 만나서 도망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라다메스는 아이다에게 군사 기밀을 털어놓고 말고 이를 지켜본 암네리스가 배신을 외치면서 병사들을 부릅니다. 결국 라다메스는 붙잡혀서 무덤에 생매장되는 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무덤 안에는 이미 아이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은 장엄한 이중창 속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무대는 고요하지만 깊은 여운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의 초연은 1871년 12월 24일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 이스마일 파샤가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해 베르디에게 의뢰한 작품이었죠. 원래는 운하 개통과 함께 초연하려고 했지만 당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터지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당시 의상은 파리에서 제작 중이었는데 전쟁으로 파리 시내가 봉쇄되면서 카이로로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초연은 1년이나 늦춰졌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작품은 더 완성도 있게 다듬어졌어요. 흥미로운 건 베르디가 처음에는 이 의뢰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상태였고 새로운 대작을 만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조금 귀찮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프랑스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뜨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마리에뜨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 매료된 사람이었어요. 카이로 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수집한 유물과 역사에서 아주 장대한 스토리를 구상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르디에게 찾아가서 마치 고대 신화처럼 신비롭고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베르디는 결국 작곡을 수락합니다. 베르디는 당시 최고의 개런티를 받았고 악보의 유럽 판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음악적으로 아이다는 아주 대규모 합창, 금관악기의 웅장함, 그리고 베르디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서정성,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장관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죠. 그랑 오페라란 19세기 프랑스에서 발전한 대규모 오페라 양식으로 역사적 이국적 소재와 화려한 무대 효과 그리고 발레 장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로 4, 5막으로 구성되며 중산층 관객을 겨냥한 블록버스터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물의 성부 배치도 치밀합니다. 사랑과 고뇌를 담는 아이다는 소프라노, 열정과 비극을 푸는 라다메스는 테너, 질투와 권력의 화신 암네리스는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권위와 무게감을 가진 아모나스로와 이집트 왕은 각각 바리톤과 베이스입니다. 목소리의 색채로만도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여기서 메조소프라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악학자들은 메조소프라노 고유의 특성이 베르디에 와서 분명해졌다고 보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 작품 아이다의 암네리스로 듭니다. 자, 이제 아이다 속 음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다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형적 구성 방식인 4막 구성을 따릅니다. 참고로 프랑스 오페라는 5막, 독일 오페라는 3막 구성이 많죠.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막 1장에서 라다메스가 부르는 청아한 아이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승리의 포부를 담은 테너의 대표 아리아입니다. 아주 여린 피아니시모로 시작해서 점차 고조되는 선율, 그리고 마지막 강렬한 고음은 테너의 기량을 가늠케 합니다. 같은 장면에서 아이다가 부르는 이기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자신의 조국을 공격한다니 그 절망과 갈등이 음악 속에서 절규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아이다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긴장과 격정을 표현합니다. 2막 2장의 대규모 합창 개선행진곡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무대 위에 늘어선 트럼펫, 화려한 군무, 화려한 의상과 장식, 음악의 웅장함과 시각적인 장대함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12분) 정도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정말 화려한 볼거리가 펼쳐지죠. 여러 이국적인 전리품, 노예들의 춤, 이런 것들이 바로 압권입니다. 3막에서는 아이다가 부르는 오 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슬픔이 한음 한음에 실려 있죠. 이 아리아는 그 섬세한 서정성이 관객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파고듭니다. 마지막으로 4막 2장의 잘 있거라 아름다운 고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이중창은 비극을 넘어선 평화와 초월의 감정을 전합니다. 이때 무대 위의 정적은 음악의 일부가 되어 관객은 숨조차 고르게 됩니다.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극적 또 음악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베르디 오페라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보시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감상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인물 심리입니다. 아이다의 표정과 목소리는 사랑과 애국심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라다메스의 노래에서는 장군으로서의 사명감과 연인에 대한 헌신이 교차하면서 암네리스는 장면마다 질투에서 후회로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합니다. 이 감정 변화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무대 연출입니다. 개선행진곡 장면에서 트럼펫의 배치, 합창과 군무의 움직임, 그리고 왕과 제사장, 장군의 위치 관계까지 살펴보세요. 나일강 장면에서는 푸른 조명과 세트의 변화가 감정의 절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무덤 장면에서는 무대 위와 아래의 공간 대비를 통해 관객이 두 연인의 고립감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음악적 디테일입니다. 베르디는 현악과 관악을 대비시켜서 인물의 내면을 그립니다. 소프라노의 높은 음은 갈망과 순수, 메조소프라노의 중저음은 질투와 권위, 그리고 테너의 밝고 단단한 음색은 열정과 결단을 표현합니다. 특히 청아한 아이다의 첫 소절과 마지막 장면의 정적 속 이중창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여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덤 속 두 연인의 목소리가 울릴 때 그 순간의 침묵까지도 음악의 일부로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관객은 스스로 감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베르디가 우리에게 남긴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에 담긴 민족주의적 요소와 작품의 역사적 배경이 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감상의 지평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죠. 아이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라다메스와 아이다의 사랑과 충성심 사이의 갈등은 곧 개인적 욕망과 민족적 의무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페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갈등 구조는 19세기 중후반 당시 유럽에서 확산되던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베르디는 이탈리아 통일운동, 즉 리소르지멘토의 상징적 작곡가였고 그의 작품은 자주민족적 단결과 해방의 이상을 담아내곤 했습니다. 특히 이막의 개선행진곡 장면은 국가적인 위엄과 군사적 승리를 화려하게 드러내면서 집단적 의례를 통해 관객에게 민족적인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아주 오랜 세월 나일강을 중심으로 교류와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교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지만 영토와 종교적 패권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세기 당시 이집트는 무함마드 알리 왕조 아래에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에티오피아와의 국경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다가 초연된 직후인 1875년과 1876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전쟁을 치렀고요. 이집트는 예상과 달리 크게 패배했습니다. 아이다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장식에 머무르는 작품이 아니라 국가의 위엄과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갈등을 음악과 드라마로 형상화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르디가 단지 오페라 작곡가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예술적 증언자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시 오페라단의 야심작 아이다는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회수의 연출, 김복미의 지휘, 엄청난 기량의 출연진들이 만들 이 공연은 어떨지
프랑스 그랑 오페라다운 화려한 무대는 어떻게 꾸몄을지도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목입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서울시 오페라단 아이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